안녕하세요. 스태프분들을 위한 10분 테크닉 강의를 맡고 있는 수원 영통 화두헤어 살롱의 지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총 11개의 강의를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강의들 중에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제 인턴으로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스태프분들을 위한 10분 테크닉 총 정리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인성. 미생에서 완생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제5 강의 때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인턴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중 하나가 인성이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지켜야 될 거는 기본적인 인성과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그러니까 특장 무기이면서 기술력, 그리고 세 번째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자기 PR 시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들 역시도 자기 개인 마케팅이라든가 블로그, SNS를 하면서 인턴 때부터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 것도 이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치 커버를 잘 바르는 방법 중에서 이제 새치 같은 경우는 이제 흑모에 비해서 이제 백모가 더 모질이 더 두껍고 힘이 세다 보니까 연모제를 도포를 할 때 이제 일반 이제 내추럴, 그러니까 멋내기 컬러에 비해서 연모제의 양을 이제 한 배, 그러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 도포를 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가끔은 좀 다른 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4, 50대 분들이 거의 새치 커버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뿌리 볼륨에 가장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뿌리 볼륨을 하시고 웨이브 컬을 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이제 연모제를 이제 도포를 하면서 이제 밀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제 뿌리 볼륨을 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 볼륨을 이제 가급적이면 좀 살려서 해놓는 방법과 이제 웨이브 펌을 하셨는데 이제 새치 커버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색감을 보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핑컬핀이라든가 로또로 와인딩을 해서 이제 컬의 이제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용한 팁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사이드 다운펌 남자 편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이드 다운펌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제 네이프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이드 다운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중화제가 뭐 매직 같은 경우는 크림 중화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물 중화를 되게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물 중화를 쓰게 되면 사이드라든가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흘러서 되게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때는 크림 중화제를 사용을 해주고 네이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샴푸실에서 중화를 하거나 이럴 때 모발에 이제 꺾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고객님이 이제 샴푸실에 놓을 때 이제 자세부터 먼저 좀 고정을 좀 잘 잡아주시고 해주신다면 이제 뿌리 꺾임이라든가 이제 중화에 더 무리 없이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인턴분들이 지식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꼭 인턴 생활을 하거나 미용을 내가 지금 입문을 했다면 그리고 계속 미용을 할 거라면은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많이 똑똑하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물어봤을 때 버벅대지 않고 이제 잘 얘기할 수 있는 꼭 알고는 있어야 하는 팁들에 대해서 한번 기초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머리는 왜 상할까요? 대부분 이제 고객님들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미용실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저는 화학적인 시술, 뭐 펌이라든가 컬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자꾸 상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고객님은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이 이렇게 자기는 화학적인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발이 손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객님들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들어보는데요. 이제 모발이 일단 상한다라는 거는 가장 1차적인 요소가 물, 그리고 기후, 자외선, 샴푸, 드라이, 마찰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도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 나라에 가게 되면 이제 자외선이라든가 이제 물이 바뀌게 되면 모발이 많이 손상이 되세요. 우리 모발이 원하는 이제 적정 pH가 4.5에서 5.5인데 물도 pH가 7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샴푸가 만나게 되면은 모발이 이제 큐티클 자체가 열리면서 모발이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물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 모발을 손상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머리는 왜 빠질까요? 이제 모발이라는 거는 이제 하루에 평균 이제 80개에서 이제 100개 정도가 모발이 빠지는데요. 그 이상 내가 느끼는 정도의 그 이상, 그리고 빈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가 된다면 이제 탈모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관리라든가 이제 뭐 샴푸부터 바꿔주시면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발이 빠지는 원인에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제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수면 부족, 다이어트, 만성 피로, 두피에 맞지 않는 샴푸를 썼을 때 모발이 이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두피로 열이 모이게 돼요. 그랬을 때 두피에 열이 빠지지 못하면 또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모공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모발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만성 피로가 생기면서 이제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수면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우리 몸의 밸런스 자체가 깨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두피에 이제 트러블, 염증, 뭐 각질, 비듬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모발이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 두피에 맞지 않는 샴푸를 썼을 때, 나는 지성 두피인데 너무나 세정력이 없는 샴푸를 썼을 때는 그 두피에 이제 유분감이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모공을 막아서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흰머리는 뽑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흑모에 비해서 모질도 더 두껍고 이제 흑모에서 흰머리가 나기 때문에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제 육안상 보기 좋지 않아서 한두 가닥 정도는 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뽑게 되면은 이제 모근과 모낭에 있는 두피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모발이 더 가늘게 자라면서 이제 머리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모근 가까이 이제 새치를 이제 잘라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꼭 말려야 하나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너무 바쁘고, 아니면은 저는 그래도 밤에는 머리를 감고 자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머리를 말리지 못하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은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습하거나 눅눅한 곳을 너무 좋아하고 그곳에서 서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주무셨을 때 베개에서 나타나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두피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그냥 건조하지 않고 나가셨을 때 이제 머리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연 건조로만으로도 머리가 많이 마르지 못하는데, 그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묶게 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옷장 속에 그러니까 젖어 있는 옷을 넣어두게 되면은 곰팡이가 쓰는 것처럼 젖어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묶게 된다면 두피를 계속 당기고 있는 셈이기도 하고, 이제 두피에 염증과 각질, 비듬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는 꼭 말리고 다니는 게 이제 두피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샴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제 샴푸라는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미용실에서 판매되는 샴푸는 좀 고가이기도 하지만, 그냥 귀찮고 이제 미용실에 이제 방문하지 않게 되면 이제 마트에서 요즘에 1+1이라든가 이런 샴푸들이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쉽게 구비할 수 있는 샴푸가 마트용 샴푸이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마트용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일단 합성 계면활성제가 무언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그 샴푸를 쓰지 않는 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클 자체를 이제 녹이는 하나의 이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면활성제 같은 게 이제 모발에 많이 침투가 되어 있게 되면은 바디랑 샴푸 같은 경우는 체내에 흡수도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부 기관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성 계면활성제가 첨가가 되어 있는 샴푸보다는 이제 약산성 샴푸라고 하죠. pH가 좀 어느 정도 좀 낮은 그런 샴푸를 써줌으로써 이제 두피 건강에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발 클리닉의 용어 정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리닉 제품 중에는 LPP, PPT, 콜라겐, CMC, pH 밸런스, 과산화수소, 브론산이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LPP와 PPT, 콜라겐, CM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하는데요. LPP와 PPT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LPP와 같은 동일 계열이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으세요. 네, LPP 같은 경우는 이제 저분자로 되어 있어서 입자가 이제 작고 그리고 이제 윤기와 부드러운 그리고 촉촉하기 때문에 이제 크림 타입의 제형으로 되어 있고요. 입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모발에는 침투력은 되게 좋긴 하겠지만 물로 빨리 씻겨져 나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PPT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가 고분자로 되어 있지만 이제 액상 타입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액상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는 침투는 되진 않지만 열이 닿았을 때 이제 좀 강하게 이제 침투가 되면서 손상된 모발, 일단 녹은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발의 기둥 역할을 하면서 이제 철사, 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우리 클리닉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이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LPP는 이제 사후 처리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PPT 같은 경우는 사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PPT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 열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컬러 시술 시 이제 약액에 같이 도포를 해서 아니면 모발에 직접적으로 분사를 해서 이제 모발에 이제 결을 정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콜라겐 같은 경우는 피부 단백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한참 콜라겐이라고 하면은 돼지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에 이제 콜라겐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갈아서 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참 붐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직접적으로 모발에, 그러니까 피부에다가 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 이제 LPP처럼 이제 윤기와 부드러움, 이제 촉촉함을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MC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CMC 하면서 이제 클리닉 제품 안에는 이제 CMC 결합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CMC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제 CMC라는 거는 이제 큐티클과 이제 큐티클 사이에 있는 이제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제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발이 일단 손상이 되면 이제 큐티클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CMC가 이제 손실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pH 밸런스는 이제 pH를 조절해주는 이제 제품으로서 그러니까 열펌이라든가 알칼리 시스루에 알칼리를 이제 제거해 줄 수 있는 이제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펌 시술을 하실 때 이제 연화 후에 바로 그냥 세척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pH 밸런스를 뿌려서 이제 pH 농도를 좀 낮춰주시고 난 다음에 세척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2차적으로 올 수 있는 이제 모발 데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그러니까 완화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근 컬러를 하는 경우 밑에 모발 같은 경우는 퇴색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냥 바로 물로만, 그러니까 모근 염색만 했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샴푸실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 모근 쪽으로 pH 밸런스를 뿌려서 이제 퇴색된 부분까지 이제 빗질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색소만 같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이제 샴푸를 하면서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게 좀 완화시켜서 이제 모발의 이제 데미지를 좀 줄여주기도 하는 제품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화를 할 때에도 이제 모발이 손상이 많이 됐거나 이제 롱 웨이브를 하셨는데 이제 손상 모발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pH 밸런스를 뿌려서 이제 컬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잡아줄 수 있는 제품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샵에서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2차적인 모발 손상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이제 브롬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거는 인턴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기도 하지만 과수가 뭐야, 브롬이 뭐야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과수로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브롬으로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과수와 브롬에 대한 이제 차이를 일단 알고 있어야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지시를 하지 않아도 이런 모발에는 과수, 이런 모발에는 브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과산화수소와 브롬 같은 경우는 일제의 펌 역할이 끝나고 이제라는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제 모발을 고정시키고 유지력을 주는 제품으로서 과산화수소는 이제 산화가 조금 더 빠르고 이제 브롬은 이제 산화가 조금 더 낮다라고 좀 더디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 피부에 상처가 난 부분에 이제 과산화수소를 뿌리게 되면은 이제 거품이 나면서 열이 발생을 하고 뜨거워지는데 모발 역시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펌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매직 예를 들어서 뭐 세팅, 디지털 이런 열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과산화수소를 도포를 했을 때 과연화가 됐을 때 가끔씩 열 반응이 일어났던 거를 그랬던 현상을 알고 계시나요? 그랬을 때는 이제 산화가 너무 빨리 되면서 2차적인 모발 손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열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화해 주세요, 가수를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이제 해달라고 해서 바로 그냥 하시지 말고 열을 찬바람으로 식히고 난 다음에 이제 과수를 해줬을 경우에 이제 모발에 이제 2차적인 손상을 줄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타임 자체가 되게 빠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하기 때문에 냄새라든가 조금만 분사를 해도 흡수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타임은 이제 짧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열펌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타임을 거의 보지 않고 바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 머리가 나오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롬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텐데 과수에 비해서 이제 반대예요. 근데 과산화수소는 이제 산화가 빠른 반면에 이제 브롬은 이제 좀 산화가 늦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중화 타임은 7분 총 15분 타임을 보고 있는데요. 브롬산 같은 경우는 모발에 침투를 했을 때 물로 변하기보다는 염으로 변하기 때문에 잔류하는 게 좀 남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지속력을 조금 더 높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모발에 손상이 많거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컬을 좀 탄력 있게 좀 손상된 부분을 좀 더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브롬산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할 때 이제 고객님들의 모발에 이제 다운 컬러를 하실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산화제를 3%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3%보다 pH 자체가 거의 한 2.3대로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발 이제 다운 컬러를 할 때는 이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브롬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연화를 보고 난 다음에 좀 가연화가 될 것 같을 경우 그때 이제 브롬산으로 정지를 시켜 놓는 걸로 좀 활용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의 이제 지시하에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초적으로 알고 있으면 참 좋은 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화는 이제 대체 어떻게 보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다들 하는 방법이 다 많이 다르세요. 근데 저 역시도 다르고 이제 모질에 요즘에는 변성 모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되게 많이 써보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충모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곱슬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약액을 바르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열펌이라든가 약액이 침투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10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모인 모발 같은 경우는 꼬리빗으로 빗질을 해서 웨이브가 풀리는 정도를 먼저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대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사이에는 거의 모발에 이제 연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웨이브 곱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바로 약액을 바르는 것보다는 이제 드라이기로 이제 아니면은 뭐 매직 기계로 모발의 웨이브를 먼저 푸시고 난 다음에 약액을 도포를 하게 되면은 연화 타임을 조금 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고, 이제 연화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열펌의 꽃이라고 하는 건데, 매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이제 인턴분들한테 많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직 같은 경우라든가 뭐 열펌을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연화를 하고 나왔는데, 매직도 열심히 다 펴고 했는데 중화를 하고 나왔는데 머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연화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머리카락을 꼬아서 보기도 하고 이제 당겨 보기도 하고 뭐 빗질도 해보고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염색 모발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늘어나는, 그러니까 옆으로 찢었을 때 거미줄처럼 늘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머리 색소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이제 연화가 되기 시작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 가연화가 된 것 같고, 그럴 때 바로 세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pH 밸런스라든가 이제 가장 극손상이 돼서 가연화가 된 부분에는 이제 브롬 같은 제품을 뿌려서 이제 딱 정지를 시켜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 주시는 것도 이제 좋은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스태프분들을 위한 10분 테크닉 강의를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제 강의들 중에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팁들도 있겠지만, 미용을 하고 있는 인턴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과 이제 이론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만이라도 알고 계신다면 이제 고객님들이랑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힘없이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쫄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고객님들 앞에서 이제 자신감 있게 이제 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멋진 디자이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지만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